CMOS를 이용한 아날로그 측정표로 기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노이즈는 시스템을 지날 때 시스템의 프리퀀시 특성에 의해서 쉐이핑이 됩니다. 변화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리니어 타임 인베리먼트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다 여기에 해당하죠. 리니어라는 거고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 오늘 측정한 거하고 내일 측정한 거고 일정 값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닌 시간 베리언트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건 대략 리니어고, 리니어는 1Hz가 들어가면 출력은 1Hz 성분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인데 이런 노이즈 파워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에 전달함수가 있겠죠? 그 전달함수가 이런 그 H 오브 S인데 매그니튜드 스퀘어로 곱하면 이 두 개 곱하면 이 노이즈가 이 시스템의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의해서 쉐이핑이 돼서 출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걔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면 출력의 노이즈는 입력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에다가 곱하기 그 통과하는 시스템의 트랜스 펑션의 매그니튜드 스퀘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파이스를 돌리면 스파이스는 어떻게 하면 처음에 DC를 해석을 해요. DC 해석하면 그 DC 해석한 거에 해당하는 AC 그 스몰 시그널 모델링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소스를 찾겠죠? 노이즈 소스에서 각 출력에 해당되는 전달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노이즈 해석할 때는 반드시 입력점이 어딘가, 입력 시간들이 어딘가, 그 다음에 출력이 어딘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파이스는 DC를 해석하고 AC 모델링을 한 다음에 노이즈 소스를 찾아서 그 소스에서 출력까지의 전달함수를 금방 구하겠죠? 그 전달함수 스퀘어로 곱하면 각 노이즈 소스가 출력에 기여한 노이즈가 될 거고 걔들을 다 더하면 출력 노이즈 파워가 될 겁니다. 걔를 입력으로 환산하려면 입력 지정해 준 거와 출력 사이에 전달함수가 있겠죠? 전달함수 매그니튜드 스퀘어로 나눠주면 입력으로 환산된 노이즈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이즈는 시스템에서 쉐이핑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텔레폰, 옛날 유선은 텔레폰이 음성은 20km인데 텔레폰은 4km 정도만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한 거하고 실제 만나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음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 낮은 프리퀀시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화나 혹은 만나서 그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할 때나 그 거의 목소리가 같겠지만 하이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화기를 통하면 상당 부분의 신호가 깎일 수가 있으니까 서프레션 될 수 있으니까 실제 전화기를 통해서 해서 목소리 들은 거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 목소리 들은 거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노이즈가 들어가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 노이즈들이 쉐이핑이 돼서 타임 중에서 이렇게 느린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 빠지고 느린 프리퀀시의 노이즈만 나올 거고요. 여기도 20kHz까지가 아니고 이 4kHz까지 노이즈가 이렇게 빠져나올 겁니다. 이렇게 노이즈 쉐이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심플한 게 서멀 노이즈입니다. 어떤 홀이나 일렉트론이나 그 캐리어라고 그러죠. 전류를 가지고 다니는 캐리어들의 열에 의해서 열적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노이즈, 이 서멀 노이즈입니다. 이 서멀 노이즈는 저항에서 발생하는데 모든 피지컬 저항, 리얼 저항이죠. 리얼 저항, 어떤 현상을 모델링한 거 말고요. 그 현상을 모델링한 게 뭐 있습니까? 트랜지스터의 RDS, 얘는 노이즈 발생하지 않아요. RDS라는 거 보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즉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이 변하면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변하는 걸 모델링한 겁니다. 걔는 리얼 저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노이즈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리얼 저항이에요. 예. 그런 게 뭐 있을까요? 패시브 저항, 그다음에 바이폴러 같은 건 베이스 에미터의 그 기생 저항들, 이제 컨택까지 갈 때까지의 저항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모스펫의 드레인과 소선의 채널 저항, RDS 말고 채널이 다 저항이잖아요. 예, 그 채널 저항 이런 것들은 다 서멀 노이즈를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발생할까? 그 수학적인 모델을 보면 노이즈 한 저항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노이즈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태분한 능가에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얘가 발생하는 노이즈하고 노이즈리스 저항, 노이즈 없는 저항으로 만들 수 있고 혹은 계산에 따라 노튼 능가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노이즈는 어떻게 되냐면 4KTR 델타 F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요 4KTR은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요 전체가 이게 헤르츠고 여기가 단위는 볼트 스퀘어 퍼 헤르츠야. 요 헤르츠 곱하면 볼트 스퀘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볼트 스퀘어 나옵니다. 얘는요. 얘는 어떻게 하면 요거는 스팟 노이즈예요. 스팟 노이즈입니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예요. 얘는 단위가 암페어 스퀘어 퍼 헤르츠고 그다음에 여기다 델타 F를 곱하면 헤르츠죠. 델타 F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게 모델링을 편리에 따라서 태분한 능가로 표현할 수 있고 노튼 능가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4KT의 K는 볼츠만 상수예요. 그래서 이 볼츠만 상수는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열이죠. 이게 열이 에너지입니다. 그죠? 이거는 온도예요. 줄 퍼 켈빈이에요. 켈빈.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27도는 300 K가 되죠? 300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델타 F는 밴디스, 매지먼트는 밴디스가 될 수도 있고 실제 시스템 밴디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항이 있는 발사하는 썸물 노이즈는 노튼 등가로 태분한 등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토탈 인트리티 노이즈는 어떻게 될까? 토탈 인테리티 주어진 밴드에서 토탈 노이즈 에버리지 파워는 어떻게 될까? 이걸 인터그레이티드 노이즈라고 그랬습니다. 인터그레이티드 노이즈 파워를 지정해주면 이걸 읽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4KTR이 단위 헤르츠당 노이즈 파워라고 했죠? 이게 볼트지 스퀘어 퍼 헤르츠라고 그랬고 요거 DF를 적분해주죠? 밴드위스가 1에서 자, F1에서 F2까지 이렇게 하면 토탈 인투이티 노이즈 파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K짜리는 저항이 얼마나 노이즈 발생할까? 그럼 이렇게 4KTR이고 델타 F는 1K 오미 발생하는 스팟 노이즈 단위 헤르츠당 노이즈 파워를 구하면 4KTR이라고 해요. 그러면 4KT에 4 곱하기 KT를 곱해주고 상수에서 그 다음에 R 1K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걔를 RMS 가로 표현하면 4.06, 07 이 정도 나와요. 자, 그럼 55ohm도 계산할 수 있겠죠? 55ohm은 0.91 나노볼트가 나옵니다. RMS 값이요. 자, 그러면 KTR이 요게 어떻게 볼테지 스퀘어 퍼 헤르츠 단위가 나올까 한번 보도록 하죠. KT는 요게 K가 뭐라고요? 줄 에너지예요. K예요. T는 뭐예요? 단위가 T예요. 그럼 이거 캔슬 아웃 되면 줄이 나오죠? 줄이 나옵니다. 자, 줄은요. 이게 에너지 안에 에너지는 파워 곱하기 시간이죠. 에너지가 뭐예요? ESS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게 에너지 개념이죠. 그다음 평균 파워를 시간 얼마 쓰냐, 하루 쓸 거냐, 이틀 쓸 거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줄은 와트 세크입니다. 와트는 파워고 세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와트는 뭐예요? 파워는 전압 곱하기 전류죠. 네, 볼트 암페어예요. 이게 파워입니다. 이게 와트예요. 그러면 이 암페어 퍼 세크는 뭘까요? 우리 전류라는 게 뭡니까? 전류라는 거는 차지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전류입니다. 이게 뭐예요? 쿨롬이에요. 얘는 시간이에요. 그럼 시간 곱하기 암페어 곱하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전하량입니다. 볼트지 쿨롬이에요. 자, 저항이라는 건 뭡니까? 저항이라는 건 ohm으로 쓰죠? 저항은 뭐예요? 전류분의 전압이죠. 그러면 전압은 이렇게 되고 전류는 아까 뭐라고요? 차지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쿨롬 퍼 세크의 단위가 이제 쿨롬 퍼 세크입니다. 세크분의 1은 뭐예요? 시간분의 1은 헤르츠예요. 헤르츠는 1초당 몇 사이클이 움직였느냐 이게 1헤르 한 사이클 있으면 1헤르츠죠? 두 사이클 있으면 2헤르츠예요. 그죠?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쿨롬은 없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볼트 스퀘어 되고 그죠? 볼트 스퀘어 되고 그 다음에 헤르츠죠. 그래서 KTR이 볼트 스퀘어 퍼 헤르츠입니다. 이런 거를 파워 스펙트 덴시티 혹은
볼테이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걔를 시뮬레이션 돌려보시죠. 아까 1K가 대략 4KTR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이걸 계산하면 상온에서 계산하면 어떻게 보면 RMS 값으로 하면 4.7 나노가 나옵니다. 이게 RMS 값이에요. 4.7 나노가 RMS입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죠? 그래서 KT는 상온에서 계산해보면 4.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 줄입니다. KT는 에너지 단위예요. 에너지 단위. 거기다 Q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볼티지. 이걸 여러분 뭘로 배웠어요? 서멀 볼티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시뮬레이션 돌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1K에서 발생하는 서멀 노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4.07 RMS 값이 나오는, 나노볼트 RMS 값이 나오는지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저항이 서멀 노이즈 발생하죠? 이게 노이즈 리스 저항을 만들고 싶어요. 뭘로 만들었냐면 노이즈 발생하는 1옴 저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1옴 저항을 뭐냐면 볼티지 컨트롤도 커런 소스예요. 트랜스 컨덕턴스 만들었습니다. 자체의 볼테이지로 컨트롤되는 커런 소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볼테이지 여기에 트랜스 컨덕턴스 G인데요. 요게 1이다. 그러면 저항이 얼마짜리? 저항이 1옴짜리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러면 1K짜리 저항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노이즈 없습니다. 1옴짜리예요. 그러면 얘가 노이즈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게 1K예요. 그러면 노이즈 여기 1K 많으니까 노이즈 N 이렇게 해놓고 여기 1옴짜리입니다. 그럼 출력을 읽으면 어떻게 하면 저럼 출력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노이즈 파워 N 스퀘어에다가 1옴 플러스 1K의 1옴이죠. 이게 스퀘어하면 출력이 나와요. 걔를 입력으로 환산하면 요거로 그대로 반대로 나눠주면 돼요. 1옴에 1옴 플러스 1K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하면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요 캔슬 아웃 돼서 요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얘는 여기를 입력을 읽으면 얘가 나온 노이즈를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렸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리기 위해서 노이즈는 반드시 닷 노이즈라는 걸 주게 되고요. 그래서 스펙트라의 AD 아날로그 디자인 인바이러먼트에 아날로그 설계 환경인데 여기 어셈블러라는 게 있는데 여기 판때 이렇게 있습니다. 노이즈를 찍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반드시 출력이 어디고 입력이 어딘지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프리퀀시가 어디서부터 1Hz에서 1K까지 해석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해석을 주파수 10배당 한 구간에 100번의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100칸에 해당 100번을 해석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옥타브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리니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돌렸습니다. 돌리면 어떻게 되면 여기 보시면 노이즈 이게 주파수예요. 그죠? 이게 프리퀀시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단위를 보세요. 여기가 볼트이지 RMS 값입니다. 헤르츠, 스퀘어루트 헤르츠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스퀘어 헤르츠입니다. 즉 RMS 값이 즉 단위 헤르츠당 RMS 값이 얼마 나오나 그죠? 여기 보시면 요거 파란 거죠? 이게 시뮬레이션 돌린 거예요. 서멀 노이즈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이게 파워 스펙트럴 덴스가 일정하다고요. 이게 화이트 노이즈예요. 서멀 노이즈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값이 어떻게 되면 4.07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저항 디바이더 이런 것들은 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되고 계산할 수 있고 그걸 계산한 거고 시뮬레이션한 거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노이즈 해석을 자동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KTOC 노이즈예요. 여러분이 데이터 컨버터 ADC를 한다든가, SA ADC를 한다든가 이럴 때 캐패시터는 도대체 얼마짜리를 써야 되나 중요하다고요. 걔의 근본적인 캐패시터 미니멈 사이즈는 SA의 SNR 이런 시그널 투 노이즈가 있잖아요. 노이즈 레벨을 가지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K는 뭐냐면 볼트만 상수고 이건 절대 온도예요. 그 다음에 C는 캐패시터입니다. 여러분 선호하는 캐패시터예요. 걔를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KTF 노이즈를 보기 위해서 우리 샘플링하는 이런 것들 있죠. 샘플링하는 거 있죠. 여기가 하이일 때는 게이트 신호가 이게 하이가 될 때는 이 입력 신호를 턴온 이 스위치 턴온 되니까 여기로 가대로 갑니다. 스위치가 오프되면 그 스위치 오프되는 순간에 입력값을 그대로 여기서 샘플링을 해요. 이런 것들은 다 모델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거 저항이거든요. 동작됐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페이스 필터로 모델링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C는 노이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저항만 4KTR이라는 노이즈를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요게 4KTR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노이즈가 쉐이핑 된다고 그랬죠? 이 전달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 전달함수가 이렇게 되죠? 그 전달함수 스퀘어예요. 스퀘어하면 얘 스퀘어하면 이렇게 되죠. 즉 입력의 저항에서 발생한 서멀 노이즈, 스팟 노이즈가 파우스 밸런시티가 이 로페스 필터의 시스템의 전달함수에서 쉐이핑 돼서 출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토탈 전체 노이즈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적분해야 되겠죠? 이렇게 적분해야 됩니다. 토탈 하려면 이렇게 적분해야 돼요. 그죠? 적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적분은 우리가 미적분해서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타입이죠. 1 플러스 x 스퀘어죠. 이런 0에서 무한대까지 하면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얘는 이제 적분해서 이렇게 하면 탄젠트, 아크탄젠트 x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대입해보면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결과는 KTFC 노이즈, 즉 다시 말하면 이 시스템의 토탈 인테그리티 노이즈는 KTFC 노이즈고 그 노이즈 양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면 온도가 일정하고 볼트만 상승 상수잖아요. C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C를 사이즈 크면 노이즈 전체 토탈 노이즈 줄는 거고 C 사이즈를 줄이면 토탈 노이즈 증가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결제해? 싸 같으면 혹은 다른 ADC 같으면 스위치 캐패시터 같으면 그거에 SNR, requirement, minimum SN을 만족할 수 있도록 C를 설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건데 얘를 이제 노이즈 하면 노이즈 밴디스라는 거예요. 우리 필터 밴디스도 하죠? 노이즈 밴디스를 합니다. 노이즈 밴디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노페이스 필터죠. 이 노페이스 필터 실제 여기인데 여기 밑에 있는 전체 적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얘를 노이즈 밴디스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전체 면적 관과를 이렇게 브리골로 벽돌 쌓는 것처럼 이런 걸 했을 때 요 면적과 요 면적 같게 놓고 요거를 닦으면 요게 노이즈 밴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차 함수, 1차 완폴이죠. 완폴 영어로 쓰면 노로프 특성을 갖는 이런 필터의 폴이죠. 이런 필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노이즈 밴디스는 요 시스템의 3D 밴디스다 2파이를 곱하면 2분의 파이를 곱하면 좀 됩니다. 자, 그죠? 예, 그 밴디스로 하니까 얘를 그대로 계산하면 4KTR에다가 밴디스가 1 over 2파이 RC죠? 거기다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1 over 2파이 RC하고 2파이니까 파이 지워지고, 그죠? 여기가 R은 지워지고, 그 다음에 4는 나눠지고, 그죠? 그러니까 KTFC만 남게 됩니다. 이게 KTFC 노이즈예요. 자, 이 노이즈는 말이에요. 이 노이즈는 저항값에 인디펜던트한 거로 나오죠. 자,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저항이 작으면 이 값이 4KTR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 대신에 밴디스 증가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면적과 저항이 좀 커지면 이 값은 4KTR 값은 증가하죠. 그러면서 밴디스는 줄어듭니다. 이거하고 면적이 같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주는 저항에 상관없이 C에 의해서면 노이즈 전체 양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KTFC 노이즈라고 그래요. 자, 에러 시뮬레이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이런 건 다 어디서 쓰냐면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샘플링 회로에 다 그대로 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데이터 컨버터나 스위치 캐패시터를 위한 필터랑 다 이런 걸 쓰죠. 이런 구조를 씁니다. 입력선을 스위치 가운데서 샘플링하고 그대로 트래킹하고 스위치가 오프되는 순간에 오프되는 순간에 입력값을 샘플링해서 여기 캐패시터 갖다 놓는다고요. 그러면서 노이즈도 KTFC 노이즈도 여기다 쌉니다. 신호와 입력과. 그러니까 여기서 SNR은
신호 값과 KTFC 노이즈에서 결정되는 거죠. 자, 그걸 시뮬레이션 돌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리면 R은 이제 파라메트로 놨어요. 변수로 놨습니다. C는 1피코로 놨어요. 1피코로 놨습니다. 그러면 KTFC 노이즈에 의하면 1피코니까 1피코에 해당하는 토탈 노이즈는 여기에 KT 값 넣고 1피코 넣으면 되는데 그 토탈 노이즈가 대략 어떻게 하면 64.3 마이크로가 나옵니다. 64.3 마이크로 RMS 값이 나와요.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시뮬레이션 하면 노이즈 해석하니까 단 노이즈라는 걸 지정해주고 출력 여기라는 걸 지정해줘요. 그죠? 출력 여기라고 지정해줘. 여기하고 그라운드예요. 자, 그다음에 입력이 어디냐? 입력 소스는 요게 입력 소스라고요. 그다음에 얘는 주파수 10배씩 해석하겠다고요. 주파수 1Hz, 10Hz, 100Hz, 1kHz, 10kHz 10배씩 해석하겠다. 그 10배씩에 이 한 칸에 100번씩, 100번을 나눠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1Hz에서 마지막 파이널리 10GHz까지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아까 그린 것처럼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4KTR이니까 여기가 계산해보면 4.7 나노 볼트가 나옵니다. 얘를 전체 적분하면요. 예, 요 밑에 면적이 되겠죠? 전체 적분하면 10기가까지 해석하면 이 64.05가 나와요. 여기 64.05죠? 64.05 나옵니다. 노이즈 전체 1에서 10기가까지 토탈 RMS 노이즈가 64.05라고 나오죠. 예, 아이디어는 어떻게 64.3이에요. 얘를 밴디스로 더 증가시키면 요게 시뮬레이션 값이 이 아이디어 값에 실제 값에 접근해 갑니다. 자, 걔를 이제 R에는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보기 위해서 R을 이제 1kg, 10kg, 100kg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해석하기 위해서 동안의 노이즈 해석을 하고 스텝이라는 걸 써서 파라미터 R을 써서 이 리스팅한 요 기록한 거 1kg만 해석하고 이 10kg만 해석하고 100kg만 해석 이 기록한 대로만 해석하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토탈은 KTFC 노이즈라고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노이즈 양은 토탈 노이즈 양은 C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보면 1kg일 때 보면 요 4KTR 여기는 여기가 아까 4.07 여기만 줄이고 밴디스는 멀리 갔죠? 있죠. 밴디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1 나누기 2파이 곱하기 RC니까. 그다음에 얘를 10kg 올렸으면 요 4KTR이라는 요거 노 프리퀀시 파워 스펙트 댄스 값은 올라갔습니다. 12.87 올라갔어요. 그 밴디스 줄었기 때문에 요 스틸 요 면적을 다 구하면 밑에 있는 거 똑같이 KTFC라는 거예요. 100kg일 때는 여기 이제 쭉 올라가겠죠. 47.07 나노 볼트 RMS 값이에요. 여기가 노 프리퀀시 값이. 그렇지만 밴디스 확 줄었기 때문에 전체 밑에 면적 구한 노이즈량은 이 KTFC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RMS 값은 스퀘어 루트 KTFC 노이즈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 우리가 그 캐패시터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 캐패시터 작게 하면 밴디스 굉장히 빨라지고 빨리 세팅이 되니까요. 그런데 너무 작게 하면 유닛 캐패시터를 어떻게 되나요? 야, SNL이 나빠진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SNL 기준에서 C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니멈 C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저항에서 노이즈, 그 다음에 KTFC 노이즈 컨셉, 그 다음에 그걸 시뮬레이션 돌려봤고요. 노이즈의 중요한 랜덤 특성 뭐고, 그 다음에 RMS, 그 다음에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댄시티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